오늘은 못 받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채권을 대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받을 돈이 더 많다거나 부동산 담보가 잡혀있는 안전한 채권이라면 좋은 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양도를 할 때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 양도의 가장 기본은 채권 양도 통지입니다.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 양도 통지가 안 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린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나한테 갚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는 이중으로 갚을 위험에서 벗어나고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통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확정일자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양도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그것으로 확정일자를 확보합니다. 공증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있는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할 때 절차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을 받고 그 다음 담보권을 이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도 같이 이전합니다. 하지만 부기등기를 해두면 등기부에 공시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물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면 부기등기까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압류나 질권이 이미 있는 채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했거나 질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나중에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먼저인 경우에는 암문 배당이 문제되고 그래서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는 그 채권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을 양도받기로 했다면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양도인의 채권 양도 통지가 가능한지. 둘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담보가 있다면 부기등기까지 할 수 있는지. 넷째, 이미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아닌지.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제대로만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를 모르고 진행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가 있는 채권이나 금액이 큰 채권이라면 반드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채권을 양도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나은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권 양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현현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